이 책의 주인공인 햄릿의 삼촌 클로디어스는 덴마크의 왕으로 있던 자신의 형이 죽자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햄릿은 자신의 친어머니인 거트루드가 아버지가 죽은 후 2달도 채 안 돼서 자신의 삼촌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무렵 덴마크의 숙적인 노르웨이의 진입이 임박해 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고조되던 중 궁궐을 지키는 보초병들 사이에서 죽은 왕의 유령을 봤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이는 햄릿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햄릿은 스스로 그 아버지 유령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햄릿은 아버지 유령으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독사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에게 살해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 아버지 유령은 햄릿에게 복수를 부탁합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로 다짐하고 조심히 기회를 엿보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사실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이미 햄릿의 심리 상태는 미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삼촌이 왕위와 형수를 탐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죽은 뒤 2달도 안 돼서 그런 삼촌과 결혼을 허락한 어머니 거투르드의 행동도 미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런 미칠 듯한 분노는 서서히 잠잠해지고 오히려 유령의 말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삼촌은 형제고 가족인데 정말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햄릿은 자신의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진심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그 무렵 클로디어스는 노르웨이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햄릿을 의심하여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햄릿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햄릿은 처음에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금방 그들이 클로디어스의 첩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다시 미친 척을 합니다. 한편 삼촌인 클로디어스의 최측근으로 재상의 지위에 있던 플로니어스에게는 레어티즈라는 아들과 오필리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오필리아는 햄릿과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필리아의 아버지인 플로니어스와 오빠인 레어티즈는 이들의 만남을 반대했고 결국 둘은 비밀스럽게 만납니다. 하지만 오필리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햄릿은 그녀 앞에서도 어쩔 수 없이 미친 척을 하고 그녀에게 욕하면서 수녀원에나 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모두 클로디어스와 거투루드에게 전해지고 결국 햄릿은 가족과 최측근들에게 모두 진짜 미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의 의심을 잠재운 햄릿은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칠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성에 들어온 극단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미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을 관람하는 클로디어스와 거투루드의 반응을 조용히 살핍니다. 그런데 극 중에서 독사라는 장면이 나오자 햄릿의 삼촌인 클로디어스가 분노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햄릿은 아버지 유령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형을 독살한 자신의 비밀을 햄릿이 알아챈 것으로 의심한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영국으로 추방하고 몰래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햄릿을 부릅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던 중 햄릿은 기도 중인 클로디어스를 보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지만 기도 중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결국 죽이지 않고 어머니의 방으로 갑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햄릿은 중간중간 클로디어스를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나름의 여러 이유들로 갈등하고 주저하면서 복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저함은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방에 들어간 햄릿은 어머니와의 대화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커튼 뒤에서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리고 햄릿은 그 순간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클로디어스가 거기에 숨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평소답지 않은 의외의 과감성을 보이면서 커튼을 향해 칼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은 클로디어스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연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인 플로니어스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햄릿은 다시 아버지 유령을 보게 되고 혼자 허공을 향해 말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 거트루드는 다시 한번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미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햄릿은 플로니어스의 시체를 숨긴 뒤 아버지 유령으로부터 재차 복수를 다짐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이어서 햄릿은 앞선 삼촌의 명령으로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지만 중간에 해적들에게 붙들리고 그들 덕분에 죽지 않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덴마크는 새로운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햄릿의 연인 오피리아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즈는 아버지의 죽음과 미친 동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클로디어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이내 클로디어스의 말에 설득당하고 다시 입장을 바꿔서 햄릿에게 복수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클로디어스는 레어티즈에게 펜싱 대회를 제안하고 거기서 독이 묻은 칼로 경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클로디어스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혹시라도 레어티즈가 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축하주를 준다는 핑계로 햄릿에게 독이 든 포도주를 줄 준비도 합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오피리아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햄릿도 오피리아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묘지에 가는데 그곳에서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즈를 만납니다. 레어티즈는 햄릿을 보자 결투를 요청하고 햄릿의 수락과 함께 결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투를 하던 도중 독이 묻은 칼이 바뀌면서 둘 다 독이 묻은 칼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게 둘 다 죽어가는 중에 레어티즈는 이 모든 것이 클로디어스의 계획임을 깨닫고 햄릿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에게 다가온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가 햄릿을 죽이기 위해 두 번째로 준비해둔 독이 든 포도주를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햄릿도 죽어가는 중에 독이 묻은 칼로 클로디어스를 죽여서 아버지의 복수를 합니다. 이러한 짧지만 연쇄적인 상황 전개 속에서 한 가정과 한 국가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결국 덴마크의 숙적인 노르웨이의 왕자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